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마티아 축일인데 마티아 계세요? 마티아 마지아라고 그러죠. 옛날에 마지아 그랬죠. 네. 없습니까? 프란치스코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방지거죠.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네. 방지거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에다가 방지거 드립 커피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지금 커피 봉투에 제가 프란치스코가 만들어가 상표 등록했어요. 네, 35,000원 주고. 네. 농담이에요. 마티아 주변에 마티아 있으실 텐데. 네, 전임 신부님 마티아였잖아요. 그죠? 네. 전화라도 문자라도 한 통 보내셨어요? 네. 정말요? 네. 나도 지켜봐야지. 나 떠나다 몰라. 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라도 한 통 드리면 좋겠죠? 그렇죠? 네, 제가 드렸다가 이제 하라고 했다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미사 후에 한번 문자라도 신부님 건강하시죠? 그립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죠? 네. 그립다고 하면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보고 싶습니다. 쓰세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제 7주간 화요일 간추린 사회교리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국제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이 사회교리 428항에서 450항까지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28항에서 430항까지는 성서적인 늘상적으로 챕터를 나눌 때마다 사회교리는 교회 안에서 성서적으로 어디에 원형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28항에서 430항까지는 인류의 원형, 토대, 또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소명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33항에서 439항까지는 국제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근본 요소는 반드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간이 모든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인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류 가족이 보편적으로 일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진실과 정의, 적극적 연대, 자유와 가치 위에서 보존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국제법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각 국가 간에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부분도 인정이 되고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정신적 주권도 반드시 보장되고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모든 이의 공동선을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국가적 주권이라 할지라도 자기 희생적 요소를 통해서 그것이 잠시 보류될 수 있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강대국이 뭐 이렇게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 얘기 들으셨죠? 미국하고 전 세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미국이 이긴대요. 그 정도로 전 세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천조국이라는 표현 아시죠? 국방비에 천조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다른 나라의 국가 주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언맨 영화 보셨죠? 아이언맨이 각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말 그대로 폭탄에 의해서 희생자가 됐는데 그 폭탄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무기를 팔면 전쟁 무기를 판 나라는 이익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 무기를 마구잡이로 팔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핵발전하고 마구잡이로 막 석탄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서해안 쪽이 미세먼지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중국에서 날라와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화력 발전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양광으로 화력, 풍력 이런 부분들로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비싸져요. 그렇죠? 비싸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큰 선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체는 늘상적으로 일치를 이루고 모든 이들 만인이라고 표현하죠. 동등한 존엄을 가지고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거부하고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협력의 의무와 협약 중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세 글자로 표현하는 게 만민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대단히 잘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부터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자꾸 뉴스에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어거지로 숨기고 있구나. 여러분들 라인 사태 잘 아세요? 계속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면은 그게 단순히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 라인을 카카오톡처럼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외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엄청난 걸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크게 있겠죠. 그거를 일순간에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 라인 사태의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안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 자회사의 기업이 있어요. 그냥 하나만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2,500명이에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4인 1인 가족으로 하면 10,000명이 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게 한 회사가 그래요. 그 아래 수십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그 수십 개의 회사가 어디? 일본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그 회사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일본, 동남아 이런 데 10억 명이 사용해요. 카카오톡 5천만 명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10억 명이 사용하는 것을 빼앗길 처지에 있다. 라는 게 오늘날의 부분이 있죠. 이거는 국제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제 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와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검색하실 때 뭐 쓰십니까? 네이버 쓰세요? 저는 구글을 씁니다. 이제 구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이 여러분들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검색하는 그 방식이 틀린가 봐요. 구글이요, 여러분들 학술 자료가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확실히 큰 데가 크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뽑아줘요. 그러니까 구글을 쓸 때가 있고 네이버를 쓸 때가 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구글이 있어. 구글이 우리나라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 세계를 한 곳에서 하진 않잖아요. 뭐 아시아는 어디에서, 뭐 유럽은 어디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딱 해가지고 구글 코리아를 앞으로 자국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핵미사일 날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짓을 일본이 하고 있는 국제 공동체의 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WTO 있잖아요. WTO. 국제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연합, 유엔을 제일 많이 알지만 그 외에 상거래의 어떤 부분들에서 WTO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은행 매각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금으로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도와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친일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완용, 윤덕영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가능할까? 과기부에서 뭐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이 없었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 게 유감이다. 참, 이 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인가 우리나라 정부인가가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 예전에 그 일본 총독 마지막 총독이 한 말이 있죠. 뭡니까?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들에게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국제공동체의 기본적인 룰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 안에서의 기본적인 룰과 질서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전범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안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대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세대가 태극기 세대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잘못된 세대로 되고 있지만 전후 독일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나치 전범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19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 반성이 얼마만큼 처절하고 확실해야 되는지를 기성세대에게 물었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과거사를 반성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었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정권이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대규모 사회적 성찰에 대해서 억압하고 짓눌린 결과가 오늘날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조차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인 사태는 단순한 그냥 빽받고 뭐하고 이런 것에 비할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일이다. 둔산동 성당에 공무원들 많아요. 저는 세종에 있다 와서 그런지 세종에서도 공무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간혹 가다가 고위직 공무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제가 세종에서 가끔 하면 어떤 분들이 정말 꺼리낌 없이 이야기해요. 공무원은 영혼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구애가 났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분개하고 한탄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성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국제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늘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40항에서 450항까지 교회는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 진정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 그 기구가 노력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문제에 치우친 판단과 이를 잘못 다룰 때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계 공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한 보조성의 원칙도 존중되어야 된다.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시급하며 국제 기구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마존 열대 우림이 어마어마하게 파괴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걸 늦출 수 있는 거거든요. 인도네시아의 열대 우림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고 여러분들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을 시켜보더라고요. 또 AI를 보니까
근데 AI의 최대 단점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못한다 했대요. 그런데 게임을 시켜보니까 이 AI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의 문원들 안에서도 홍보하는 곳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도 AI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에 있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똑똑해지셔야 될 겁니다. 대단히 구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딥페이크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실인가? 사실 아닌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거 따지는 거 좀 싫잖아요. 그렇죠? 저도 30살 때는 막 따지는 거 엄청 좋아했는데 50 넘어가니까 이런 게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경향들이 생기고 대단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또 다가올 겁니다. 이게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서 등장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가 모두가 공동선을 위해서 더 이상 해야 될 것,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것, 더 추진해야 될 것, 그만두어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기구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고 빈곤퇴치를 우선시하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강조해야 된다. 국가 간의 상호 외채 문제는 더욱 복잡한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민족들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부채 상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사회교리는 국제 질서에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좀 깊게 우리 안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전에 살면서 서구에 살면서 둔산동 성당 신자로 그냥 살면서 신부님 강론하면 듣고 옳은 말씀이네 그냥 생각하고 그냥 오늘 하루 좋은 말씀 들었네 이렇게 끝나면 계속 이렇게 끝나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발전적으로 작게는 우리 대전교구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인들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설교리 432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단일성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는데 인간은 타고난 존엄성에서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공동선, 곧 전 인류의 공동선이 충분히 실현되는 객관적 요청이 항상 존재한다. 아멘.